여러분 안녕하세요. 콤포트 신갈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번에 너랑 나랑 엘살바도르전이었지. 딱 그날이었어. 그날 솔직히 그 전부터 있긴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손흥민을 노린다. 그래서 솔직히 그날 엘살바도르전인데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기사들이 계속 그거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다. 손흥민 사우디 제안을 받았다. 사우디에서 손흥민한테 관심이 있다. 솔직히 나는 가기 전부터 너무 궁금해지는 거지. 물론 이미 마음속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 안 갈 거고 토트넘도 분명히 손흥민을 팔지 않거든. 왜냐면 케인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오늘도 지금 케인이 계속 빌트에서 나왔는데 케인이 미넨이랑 연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 갈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괜히 물어보고 싶더라고. 너무 그날 그날이 끝나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프리시즌 이제 아마 국내에서 푹 쉬다가 한국으로 또 이제 영국으로 바로 넘어갈 테니까 오늘이 아니면 이제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내가 딱 물어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대한민국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 이걸 성룡 형이 얘기하지 않았냐. 진짜 역대급 발언이 또 나왔는데 어쨌든 사우디가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지금 유럽 진짜 손흥민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들을 노리고 있잖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이게 과연 진짜 유럽 축구에 과연 좋은 일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도 팬의 입장으로서 솔직히 사우디 리그는 솔직히 접하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렇죠. 특히 스포티비 이런 거는 구독해가지고 우리가 프리미어를 보고 라리가 이런 거 보고 쿠팡 플레이에서도 티빙 이런 데서 분데스리가 다 중계를 해주는데 사우디 리그는 솔직히 시간대도 분명 많이 다를 거고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과연 이게 유럽 축구계에서 과연 좋은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유럽의 축구의 패권은 언제나 유럽이었잖아. 물론 한창 예전에는 남미 쪽이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말도 못하게 유럽이잖아.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유럽 축구에 과연 위기가 올까? 라는 생각이 난 살짝 들더라고. 궁금하더라고. 과연 계속 이렇게 유출이 되고 사우디가 이제 시작을 하면 분명히 카타르나 이런 데도 살짝 움직일 것 같아서 이렇게 유출이 되면 과연 유럽 축구에도 좋은 일일까? 나는 그런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해 나는? 저는 사우디가 영입을 하는 게 축구적인 발전이 아니라 지네 나라 먹고 살라고 약간 자기네들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중국이랑 좀 비슷한 게 중국 애들도 헐크나 오스카나 이런 애들 되게 많이 영입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했지. 근데 똑같이 임금도 못 주고 결국에는 세계적인 관심도 못 받고 떨어지고 지금은 아예 감옥이라는 말도 있고 애들이 중국 가면은 탈출도 못하고 이미 감옥이지 지금.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손준호 선수가 지금 그렇게 그렇죠. 그게 이제 중국 애들이 전 세계적인 축구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 이득 취하려고 갖다 놓은 거고 결국에는 그게 좀 축구적인 발전을 하고 싶으면은 유망주들도 키우고 좀 자기네들 자국 선수들도 키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우디가 딱 그런 행보거든요. 약간 유럽에서 좀 전성기 지난 애들 네베스 같은 애들도 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전성기 지난 애들을 좀 와서 돈 투자하고 우리 이런 애들 영입했으니까 좀 알아봐 달라 좀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정작 자기네들 축구 수준은 오른 것 같지 않으니까 걔네 지금 아릴랄이나 알아흘리나 지금 유럽 팀들이랑 매칭을 시키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얘네가 이게 사우디 애들이 좀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좀 얘네들을 좀 선수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코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너무 월드컵 개최하려고 그냥 자기네들 이름 알리려고 그래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대부분이죠. 제 생각에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죠. 저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스포츠워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당장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도 이주 노동자들이 죽었는데 안 챙겨줘 이런 되게 얘기 많았는데 대회 재밌으니까 다 묻히고 사라지고 이러는 거 보면 사우디도 되게 인권 문제라던가 중동 쪽이 워낙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이미지를 아예 생각도 안 나게 해버리려고 스포츠 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것 같아요. 애초에 스포츠의 목적이 좀 정치적인 거랑 연관이 돼 있었잖아요. 탄생부터가. 사우디도 좀 스포츠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슈퍼스타들을 영입해서 좀 리그 자체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서 자기 나라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축구가 먼저 생각나게.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그런 스포츠 워싱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경제적인 목적이 가장 크지 않나. 이번에 저도 관련돼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스카이 스포츠에서 한번 조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얘네가 목표가 일단 5년 안에 스타급의 선수를 100명 영입하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100명이라는 게 정말 많은 선수들이고 또
사우디가 뭐 그냥 일반적인 선수 데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월드컵이랑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얘네들이 지금 중요한 게 스포츠 엔터 쪽에 좀 뭔가 주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걔네가 지금 석유만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유와 어쨌든 한계적인 게 있을 것이고, 뭔가 좀 경제적으로 좀 뭔가 넓히고 싶은 게 있는 건데,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지금 스포츠, 축구. 또 축구가 사우디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정말 걔네가 쭉 엄청 몇십 년 동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냐? 그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게 과연 또 자기들 목표가 달성됐을 때 또 이거를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당장 돈으로 이렇게 뭔가 하면서 거기서만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그렇죠. 좀 월드컵이나 이런 거 개최하기 위한. 네. 근데 살짝 아까 유철이가 얘기하긴 했지만 그건 있어. 카타르도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살짝 이런 식으로 진행했단 말이야. 물론 카타르는 이 정도 급의 선수를 데려오진 못했지. 근데 이제 뭐 브라질에서 조금 이름 얻는 정도 하지만 뭐 국가대표팀 아닌 선수를 귀화 작업을 해가지고 자국해가지고 그 아시안컵 때 결과물 냈잖아. 그때 우승을 했으니까. 근데 카타르는 내가 알기로는 인프라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카타르 대표팀의 감독도 아마 내가 알기로 바르셀로나 B팀? 아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B팀인가 아마 그 라마시아에서 계속 성장해왔던 코치로 알고 있고 어쨌든 사비도 그런 일환을 해가지고 데려왔고 근데 사우디도 그런 쪽으로 투자를 아마 시작을 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 나도 일시적인 현상이 불가할 것 같긴 해. 왜냐면 이건 이 액수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절대 장기적으로 물론 석유가 그만큼 펑펑 나오는 나라라고 해도 이 액수가 뭐 말이 연봉이 2,800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유럽에서 받는 애들 뭐 한 대여섯 배씩은 기본 뻥튀기가 되니까 절대 장기적으로 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인프라적으로 발전을 시키면 조금은 판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난 월드컵을 직접 갔다 왔잖아. 그리고 카타르의 그 월드컵에 관련 준비한 인프라를 봤잖아. 물론 이게 뭐 노동자 관련 이슈라든지 그런 게 있어도 너무 진짜 차원이 달라. 너무 잘 돼 있어 진짜로. 우리가 물론 그때 아시안컵 개최 이번 2024년 그때 갑자기 중국이 포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카타르랑 경쟁했을 때 우리나라 떨어졌잖아. 처음에 난 그게 좀 현재 뭐 카타르 문화를 뭐 인프라 이런 걸 모르니까 좀 잘 이 기사를 쓰면서도 우리가 왜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외교적인 문제가 되게 부각됐어. 정몽규 회장에 대한 그런 외교적인 문제가. 근데 딱 카타르를 가보니까 딱 알겠는 거야. 인프라가 솔직히 우리나라 지금 월드컵 경기장 20년 딱 넘었을 거야. 2002년 기준 됐으니까 좀 낙후된 데도 있어. 솔직히 이제는 최신 시설이 절대 아니란 말이지. 근데 카타르는 완전 다 새 거고 진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그런 인프라, 도시를 이렇게 그냥 나라 자체에서 그냥 편하게 모든 게 공짜로 이렇게 거의 다 대부분 공짜로 물론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그렇게 축구를 위해서 여행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사우디도 아마 물론 카타르만큼 작은 나라는 아니라 쉽진 않겠지만 인프라적으로 개선시키면 생각보다 그 중동의 힘이 축구적으로도 조금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나는 솔직히 조금 들긴 하더라고. 경험을 해보니까 알 것 같아. 너무 잘 돼 있고 이 돈으로 찍어 누르는 힘이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는데 나는 좀 이번에 좀 많이 우리가 솔직히 막 석유 재벌 이러도 현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살면서는 이게 체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현실을 딱 보니까 우리 기자석 뒤에서 에어컨이 막 3개씩 나오는데 솔직히 우리가 K리그 현장 가면 솔직히 그런데 아무도 없잖아. 우리도 선풍기 써야 이렇게 써야 되고 물론 그게 뭐 구단의 잘못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2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와 이게 진짜 체감을 해보니까 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더구나 사우디는 카타르보다 더 이게 자본력이 더 드난한 나라인데 이게 과연 축구 선수들이 이어지고 이게 잘 돼서 인프라적으로도 이어지면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왜냐면 그건 진짜 인프라는 투자해보면 한 10년 20년 뒤에는 성과를 보는 거잖아. 더구나 사우디가 뭐 인구가 이렇게 적은 나라도 아니고 확실히 파워가 있는 나라인데 키우면 정말 좋은 선수들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딱 얘기 들으니까 근데 그 인프라도 인프라고 저는 그 주변국도 받쳐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단지 사우디, 카타르 이런 쪽뿐만 아니라 왜 유럽이 계속 패권을 잡고 있냐. 솔직히 유럽 5대 리그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뭐 중소국 국가들도 리가 잘 받침돼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되게 좋고 그래서 뭔가 유럽에 대한 러시가 잘 이루어졌다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 사우디, 카타르 뭐 이런 몇 개국만 만약에 좀 인프라를 뭐 갖추고 좀 뭐 좋은 선수 영입한다고 했을 때 딱 거기서 끝나지 않을까. 만약에 뭐 중동이 뭐 패권을 잡는다고 해서 뭐 나쁘다고만 생각은 안 해요. 만약에 이런 뭐 시대적 흐름일 수도 그렇죠. 흐름일 수도 있고 또 항상 유럽에서만 뭔가 좋은 리그가 있을 만한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갈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뭔가 주변 이런 국가들, 리그들이 잘 갖춰져야 또 그만큼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좀 비슷한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 게 유럽의 선수로서 좀 남아 있는 것 중에 장점이 저는 UCL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 전통 있는 유럽 챔피언들 겨루는 대회고 그 진짜 그 역사와 뭔가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챔스의 위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챔피언스리그를 가냐 마냐도 되게 이적할 때도 막 엄청 중요하죠. 네, 되게 중요한 엄청 중요하죠. 요소로 여기는 거 보면은 사우디는 진짜 지금은 뭐 돈을 어떻게 해보지만 결국에는 뭔가 선수로서 그 성취감이 있어야 될 텐데 뭐 잘해봤자 진짜 ACL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좀 UCL이랑 비교했을 때 ACL의 위상이 그만큼 높지 않다 보니까 선수로서 내가 유럽에 한번 경험을 했는데 사우디 가서 사우디 리그와 아챔을 뛰라고 하면은 조금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장기적으로 이어지다 보면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지금은 뭐 돈으로 어떻게 영입을 하고 있지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선수들이 잘 안. 네베스가 난 진짜 특이한 경우라 봐. 네. 맞아요. 네베스나 맨디 정도가 나는 진짜 특이한 맨디, 경우라 보고. 그 외에는 어쨌든 뭐 베시바는 좀 더 봐야겠지만 뭐 베시바가 더 간다면은 상대성이 좀 많이 근데 클 것 같긴 해. 어쨌든 트래블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선수가 어쨌든 가는 거니까 이게 그래도 근데 이게 말한 대로 위상 그런 선수로 뛰어보고 싶은 무대가 있지만 한두 시간 떠오르는데 이게 액수가 말로에 알다시피 한두 푼 차이 나는 게 아니잖아.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하잖아. 지금 뭐 메시가 받았는데 뭐 4억 유로 이게 말이 4억 유로지. 그래서 선수들이 더구나 이게 축구 선수가 수명이 그렇게 쭉 긴 직업이 아니지. 은퇴하면 이제 더군다나 아마 선수로 뛰었을 때랑 뛰지 않을 때 그 벌이 차이가 많이 클 거란 말이지. 물론 선수 때 진짜 많이 버는 선수들은 뭐 은퇴하고 나서 뭐 결국 돈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겠지만 그런 선수들이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 많을 텐데 그만큼을 진짜 내가 한 100억 버는 선수인데 연봉을 한 뭐 500억, 400억 이렇게 주면 우리 흔들리 우리도 지금 연봉이 갑자기 어느 회사에서 막 이렇게 대여섯 배시면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에는 거의 99%의 직장인들이 이직을 무조건 고려해 볼 텐데. 그게 현실적인 문제는. 맞아. 근데 뭔가 액수가 다르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월 100만 원을 버는데 500을 부른다? 당연히 좋겠죠. 근데 걔네는 이미 뭐 수억씩, 수십억씩 버는데 뭐 다 더 주면 좋지만 그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 거절했다는 기사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면서 한 얘기가 손흥민 이미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 걸 좀 챙기려는 거다. 어떤 명예라던가 본인의 가치관 쪽을 그쪽에 두려는 거다라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인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축구 선수들이 100만 원 벌다가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갈 것 같은데 이미 뭐 10억, 50억 이렇게 버는 상황에서 500억? 당연히 끌리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벌만큼 버는 상황이면은 가치관을 좀 따질만 하지 않나 손흥민 선수처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우디가 결국에는 자생을 하려면은 증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동 생각하면은 뭐 오일머니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뭐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한다. 이게 뭐 사우디 리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우디가 뭐 발을 담근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처음에 맨시티도 그랬고 지금 PSG도 그렇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계속 비판을 받다가 이 클럽들이 하나둘씩 자기네들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증명을 하면은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근본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 리그도 뭐 사우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축구적으로 증명을 하거나 뭐 이번에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이긴 것처럼 그거를 꾸준히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우디 리그가 뭐 나중에 뭐 챔피언스 리그 결승팀이랑 뭐 맞붙어서 약간 이벤트성 매치로 했는데도 뭐 이긴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상품성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은 그래도 자연스럽게 이 명성이 조금씩 쌓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급진적이라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좀 그렇고 얘네 또 돈 썼네. 아직은 좀 부정적인 네, 너무 시선이에요. 부정적인 시선이 일반적이니까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게 맞겠지만 이거를 얘네들도 좀 인식을 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만 하면 안 된다. 좀 다른 쪽으로도 같이 발전시켜서 좀 전체적인 상품성, 사우디 축구에 대한 상품성을 좀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느리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근데 방금 듣고 생각난 건데 이번에 클럽 월드컵 그 규모 확대한다고 기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조금 어떻게 보면 사우디 리그 입장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철이 말 들어보니까 그런 데서 좀 유럽팀 한번 잡고 하면 얘네가 우승 한번 하고 우승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그 이변 정도 일으켜서 뭐 4강 이렇게 가면은 얘네가 그냥 돈만 쓰는 거 아니었네 싶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이미지가 과연 그 사우디의 뭔가 프리미엄이 될 수 있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 거기까지는 또 왜냐면- 쉽지 않지. 네, 쉽지 않을 거 왜냐면- 정말 레알 뭐 AC 밀란 이런 데보다 가진 그 몇백 년, 100년 넘게 쌓아온 그 네. 역사 그 역사를 한 방에 바꾸기는 건 솔직히 쉽지 않아요. 아무리 지금 맨시티가 세계 최강의 팀인 건 이미 뭐 확정이 됐지만 과연 맨시티가 위상면에서 물론 지금도 당장의 위상면에서 그렇지만 역사적인 이런 당연히 물론 그 팀들도 100년 동안 쌓은 역사가 있지만 그 우승 트로피로서 그런 프리미엄이 쌓아가는 가치들은 AC 밀란이나 뭐 레알 마드리드나 이런 팀들이 훨씬 높은 게 사실이잖아. 사우디 팀들은 아직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아무리 더구나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아마 이제 압도적인 진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당연히 뭐 쉽지 않지. 한 방에 뛰어넘기는. 또 처음에 이제 호날두가 이적할 때도 뭐 48부 리그 이러면서 되게 비아냥 섞인 이제 뭔가 의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거를 깬는 게 우선인 것 같고. 저 접근 방식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J리그나 K리그나 그 선수들의 우선적인 목적이 유럽 진출이니까 잘하는 선수들은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리그 발전에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부가 항상 붙는데 사우디는 역으로 해버린 거죠. 니네가 우리한테 와라.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패권을 잡고 있으니까 우리 니네랑 진짜 다이다이 까겠다 와서 싸우겠다 하고 지금 정면 승부를 벌였는데 이것 자체만으로 되게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뺏기지 않고 니네가 들어오고 계속 이거를 우리는 계속 하겠다. 그러면서 유럽이랑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상품성까지 증가시키겠다.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접근 방식은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게 월드컵을 뭐 개최하려고 사우디 하고. 맞게 할 수 없는 거긴 해요. 그렇죠. 이게 다 돈이 아, 있으니까. 돈 찍는 돈 찍는 네. 이니에스타나 최근 뭐 일본도 살짝 했었잖아 그런 네. 거. 뭐 이니에스타나 뭐 포스티나 토레스 뭐 이런 뭐 이렇게 데려왔었는데 결국 그게 엄청나게 이슈되지 못했다는 말이지. 근데 이게 사우디는 더구나 유럽 바로 옆에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솔직히 K리그나 J리그는 현실적으로 조금 뭐 어려운 게 있어. 왜냐면은 J리그도 물론 지금 이미 거의 자생이 되고 있는 리그이지만 현실 돈을 몇백억씩 쓰는 거는 비싸고도 거의 그 구단의 자본력으로 한 거고. 솔직히 K리그나 이런 거는 지금 당장 뭐 항상 K리그 관련된 논란이 나올 때 세금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잖아. 왜냐면 좀 항상 그런 부분들이 좋은 쪽으로 쓰면 상관이 없는데 안 쪽으로 지금 뭐 부정적인 뭐 비리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근데 사우디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봐. 물론 이건 아직 아무것도 정보성이 없는. 나중에 우리 작년인가 슈퍼리그 논란이 있었는데 슈퍼리그랑 결국 슈퍼리그가 하려고 했던 유럽 빅 클럽들이 나중에 이게 축구가 점점 인기가 떨어지면 재정적으로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들끼리 확실히 프리미엄 있는 구단들끼리 확 키운 거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사우디 자본이 들어와서 뭐 사우디 구단들이랑 유럽 뭐 빅클럽들이랑 해서 그들만의 진짜 또 슈퍼리그가 탄생이 된다면 그때는 나는 진짜 프리미엄이 확 올라갈 수 있다 봐. 그쵸. 그렇게 경우가 된다면 물론 아직은 이건 뭐 어디서 나오지는 얘기지 않지만 결국 그때 슈퍼리그 했을 때도 이런 슈퍼리그를 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바탕은 아마 미국 자본이었던 걸로 난 기억을 해. 미국 자본인들이 지원이 해주면은 그다음에 슈퍼리그에서 이렇게 더 키워놔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미국 자본이 결국 물러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사우디 자본이라면 나는 더구나 사우디는 미국 구단들이랑 다르게 유럽 클럽팀을 초청해서 자기들끼리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나는 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좀 더 발전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좀 데려가는 선수들의 클래스가 점점 말년이 아니잖아. 네. 물론 뭐 특히 벤제마 같은 경우나 뭐 호날두 경우는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좀 안 좋, 뭐 테나랑 싸우면서 이런 거 된 것도 있고 뭐 월드컵에서도 그렇게 안 좋다는데 지금 벤제마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 발롱도르 위너 2년 전 발롱도르 위너를 이렇게 데려가고 베르나르도 실바 뭐 맨디 이제 쿨리발리도 그쵸. 첼시에서 못했지만 1년 전만 해도 반다이크랑 탑2였는데 그런 애들 보면 좀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속도보다 발전하는 속도는 진짜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해. 물론 당장 유럽의 패권 지금 지론이 말대로 유럽 그 나라들만 해서는 쉽지 않을 거다. 나도 완전 인정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한번 패권이 바뀌면 또 흐름이 막히기가 좀 쉽지 않잖아. 솔직히 지금 이렇게 여름 이적 시장에서 다른 구단, 그러니까 뭐 맨유나 뭐 맨체스터 시티나 이런 구단들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슈가 지금 다 사우디로 끌린단 말이지. 그렇게 이름 있는 선수들이 한 번에 그 유럽 밖으로 나가는 이적 시장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적 없지. 전혀 없는 수준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가봤자 이제 한 35 정도 되는 그 정도 나이가 돼야 뭐 아시아를 가던가 중동을 가던가 이런 식이었는데
30대 초반, 20대 중반도 있었고 네베스처럼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한 번에 유럽에서 나가는 건 처음 봐요. 근데 사우디니까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지금 딱 물 들어왔을 때 노 되는 것처럼 홍보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 어쨌든. 근데 그 엄청 중요하지. 엄청 슈퍼스타 뭐 호날두도 있고 뭐 벤제마도 있고 슈퍼스타 많이 왔을 때 저는 어쨌든 어떤 리그가 계속 재정 안정성을 구축하려면 저는 무조건 중계권이 잘 팔려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우디가 그치. 이 중계권 얼마나 잘 이번에 유치를 시켜서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우디 리그를 보게 될지 뭐 지금 물론 진행 중이겠지만 그리고 이미 그때 아마 애슬레틱에서 기사 나왔을 때 호날두 온 이후로 엄청나게 그 시청률이나 이런 게 많이 늘었다 하더라고. 뭐 구단 팔로우 수만 봐도 그렇고 팔로우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당장 인기의 척도라고 할 수 없지만 관심의 척도 맞잖아. 그 팔로우 수라는 게 그 선수에 대한 그 리그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냥 간단한 지표기도 하지만 그게 엄청나게 늘었다 하더라고. 재정 자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우디가 지금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이든 뭐 오일머니로만 지금 뭔가 일방적인 투입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일방적인 투입 맞지? 예. 그래서 이거를 뭔가 사우디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자신의 리그를 지키려면 중계권부터 해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신경을 써야 발전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당장은 근데 쉽진 않을까? 왜냐면 솔직히 사우디 리그만 본다? 야, 솔직히 아직은 솔직히 좀 인식을 바꾸는 게 그러니까. 그 선수를 진짜 응원한 호날두 팬이고 내가 벤제마의 팬이면 못 이기겠는데 내가 아리라를 지금부터 좋아하겠다 이런 사람은 내가 보기엔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 전 세계에 봤어. 많이 힘들 것 같아. 그치. 뭔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사우디 팀들이 이름이 다 비슷하잖아요. 또 종교적인 좀 이유가 있다 보니까 뭔가 그 특색이 없는 느낌? 그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아스날, 뭐 리버풀 이렇게 뭐 거기도 지역명이 좀 가깝긴 하지만 근데 알 모시기, 알 땡땡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다 뭔가 비슷해서 괜히 좀 팬으로서 조금은 거부감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렇지도 않나요? 또 뭔가 어쨌든 유럽은 정말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 보러 여행을 가잖아요. 사우디로 축구를 보러 갈까? 오, 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환경적인 문제도 큰 것 같아요. 기후나 뭐 이런. 접근성도 조금 유럽은 솔직히 너무 여행이 잘 돼 있고 그쵸. 또 유럽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그냥 가고 싶은 그런 곳이잖아요. 유럽 여행 하면. 근데 뭔가 내가 그래서 또 축구 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 축구가 너무 잘 돼 있고 그들만의 문화가 되게 축구 문화로서 되게 선진적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전 세계 축구인 팬들이 많이 넘어가는데 과연 사우디로 축구 보러 가야지 이러고 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당장은 물론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도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러잖아. 내가 월드컵 가서 제일 많이 한 얘기잖아. 난 다시는 카타르 안 가. 난 진짜 그러니까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너무 없는. 물론 사우디는 내가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사우디 아라비아는 좀 더 카타르보다 발전된 나라고 하다 보니까 뭐 매력지가 있을 줄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거 유럽 나도 이제 유럽에 축구를 보러 갔다 한 5주 정도 여행한 사람으로서 사실 유럽은 축구만 말고도 즐길 게 너무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축구는 솔직히 맨날 하는 게 아니잖아. 챔피언스 뭐 주말에 이게 주중에 하고 주말에 리그 경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비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지. 유럽 여행을 이렇게 한다면 축구 여행을 주제로 한다면 그럼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데를 가볼 수 있고 뭐 런던이 뭐 엄청 유명한 뭐 빅벤 여행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제 중동 나라들은 그 여행을 했을 때 솔직히 맨날 뭔가 축구를 안 할 때는 뭔가 딱히 즐길 게 쉽지 않다. 특히 유럽 같은 뭐 스타디움 투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잖아. 근데 뭐 펀 문화라든지. 근데 솔직히 사우디나 이쪽은 또 정규적으로 그렇게 또 선호하는 지역도 아니기도 하고. 이슬람 관련된 문제도 돼지고기도 안 되고 뭐 술도 특히 안 되는 문제도 특히 관광객들한테는 되게 클 거란 말이지. 월드컵은 정말 특수하니까 좀 카타르가 풀어줬는데 그런 문화도 좀 중요하게 하겠지. 그래서 좀 스포츠에 좀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축구만이 아니라 걔네가 뭐 테니스라던가 좀 다른 스포츠 대회도 계속 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F1은 진짜 실제로 하고 있어. 열었기도 했고 열고도 있고. 그래서 좀 스포츠에 투자하는 게 아닌가. 그 본인들의 어떤 아까 말한 것처럼 석유가 끝이 언젠간 나올 거잖아요.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뭔가 수익성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관광 쪽으로는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스포츠 쪽으로 좀 계속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근데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아직은 그래도 확실히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우디 간다? 사우디가 축구를 뭐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뭔가 상상도 안 되기도 하고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사우디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거는 축구 팬들의 반응에서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도 사람들이 결국 다 박수를 쳐줬잖아.
여기 사우디를 안 갔으면 하는 사람들이 반응이라는 거지. 솔직히 누가 지금 대한민국 진짜 역대급 선수가 솔직히 그건 손흥민 선수가 만약 간다 하면은 그거 정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건 본인 뭐라 할 수 없겠지만 모두가 감정 느끼는 감정은 팬으로서는 똑같을 거야. 아쉬울 거야 분명. 그렇죠. 당장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진짜 막 한 시즌에 몇 골 이상씩 넣어주는 10골 이상씩 넣어주는 선수가 갑자기 사우디로 가서 한다? 그럼 솔직히 팬들 입장에서는 아쉽지. 당연히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뛰는 거 보고 싶고 그 딱 새벽 4시 45분에 일어나서 딱 컴퓨터를 켰을 때 챔스 응원가 딱 나올 때 손흥민 선수 딱 앵글 지나가거나 이제 어쨌든 김민재 선수 같은 거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지금 당장 사우디를 가서 뭐 진짜 호날두 만난다고 해도 그만큼의 지금의 뭔가 울림이 안 될 것 같다 이거지. 솔직히 챔피언스리그에서 막 엄청나게 진짜 골 멋있게 예전에 언제냐 맨체스터 시티랑 했을 때 유노한 유명번호 외쳤을 때 그 희열이랑 과연 사우디 리그에 갔을 때 극장골 넣었을 때 그 희열이랑 솔직히 많이 다를 거라 생각을 해. 그렇죠. 근데 뭐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워낙 연봉이 크니까. 아까도 저희끼리 뭐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돈 이만큼 더 주면 고민할 것 같다. 당연히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축구 선수로 이제 입장을 바꿨을 때. K리그 근데 솔직히 쉽진 않을 것 같긴 해. 이거 정말 우리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뭐 나도 가정에 하나 더 붙이면 나는 가정이 있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 맞죠. 과연 내 지금 자식이 가서 사우디 왜냐면 우리도 지금의 사우디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인식이 안 좋은 이유가 결국 뭔가 이슬람 문화권 우리랑 너무 다르기도 하고 또 그날의 문화 또 어쨌든 그런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나는 혼자면은 진짜 돈을 진짜 어쨌든 땡길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 어쨌든 또 그렇죠. 프로는 또 돈을 그때부터 또 바짝 벌어야 되니까 그냥 혼자라면 갈 것 같은데 솔직히 난 가정이 있으면은 더 어려울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메시 부인이 그런 얘기도 있잖아. 맞아. 교육 때문에 미국을 선택했다 뭐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 나는 좀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 그나마 좀 유럽 문화권이나 하면은 조금 그래도 뭐 유럽 영어에 대해서 배운다거나 아니면 좀 그런 문화 자체도 그렇게 우리랑 엄청나게 이질적이진 않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좀 진짜 중동 쪽 우리랑 많이 문화가 다르잖아. 스타일 자체도 워낙 삶의 스타일도 너무 라이프도 너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좀 뭔가 오래 있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2-3년 바짝은 갈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제 네베스 전략이잖아요. 지금 네베스가 30살 되기 전에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근데 폼이 유지가 될까? 바르셀로나 돌아온 것처럼 중국 갔다가 또 근데 그게 진짜 드문 경우긴 하지. 그쵸. 완전 드문 경우지. 저는 진짜 축구 선수인데 뭐 가정까지 있다? 저는 1년 다녀올 것 같아요. 1년? 기록이 아빠 혼자? 일하는 저 단년 계약. 그러니까 단년 계약으로 예전에 중동 파견 가신 분들처럼 딱 요리스가 뭐 그런 것 때문에 한다더라고요. 가정은 이제 유럽에 두고 혼자 이제 1년 반 정도 가서 돈을 벌어올까 말까로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그 가정을 위해서 1년? 중동 가서 1년? 그러니까 혼자면 모르겠는데 혼자면 뭐 4-5년 가서 바짝 별거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특히 가족이 있으면 뭔가 그렇게 오랜 시간은 갔다 오고 싶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나이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제가 26살에 레베스 정도로 좀 유망한 선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럼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건 나도 안 갈 것 네. 같아. 더군다나 어쨌든 자기가 지금 저울질 했던 구단이 물론 안 됐지만 바르셀로나였잖아. 네. 계속 얘기가 나왔던데. 솔직히 바르셀로나 말고도 네베스는 아마 역제안을 했으면은 나는 좋은 구단을 더 울버햄튼보다는 좋은 구단은 무조건 갔을 거라고. 물론 이적료 문제도 있다는 이런 거 챙겨봐야겠지만 그냥 가능성의 차원에 이런 거 배제하고 내가 지금 당장 어느 구단에 갈 수 있을까를 고려해봤을 때 나는 사우디는 나는 안 갔을 것 같아. 솔직히 물론 이게 솔직히 사람마다 진짜 가치가 다르잖아. 돈을 많이 벌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우디 쪽을 더 선택하겠지만 난 챔피언스리그에서 뛰고 최소한 챔피언스리그 아니더라도 유럽 대항전에서 뛰고 이렇게 하려면은 나는 그렇다면 안 갔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만약에 제가 스스로 저를 평가해서 좀 애매한 선수다? 그러면 26살도 고민해봤을 것 같아요. 20대 뭐 중반 후반이어도 뭐 내가 네베스를 기준으로 둔다면 네, 나는 네베스를 안 기준으로 갔을 하면. 것 같아. 내가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렵게 자랐고 이런 걸까지 뭐 네베스가 그런 선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네베스를 어차피 뭐 울버햄튼에서 받은 번 돈으로 그쵸. 뭐 가족들을 먹고 사귀는 데는 진짜 가격들이 막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안 갔을 것 같아. 챔피언스리그 그 음악 있잖아. 그거를 듣기 위해서는 나는 딴 데를 갔지 않았을까 싶어. 그 정도 된 선수라면 한 번쯤은 챔피언스리그 밟아야 되지 않나. 네베스 아챔 뛰는 거 볼 거 생각하면 진짜 신기하지 사실. 네, 신기하긴 하죠. 네베스 때문에 확실히 화제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30대 선수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싶은데 네베스. 그러니까 그래서 베실바이가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 네 맞아요.
캐러거도 그 얘기했더라고요. 예, 베실바가 가면 판도가 바뀔 거다. 왜냐면 진짜 월드 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인데 네. 지금 당장 지금 뭐 좀 벤제마는 어차피 벤제마는 좀 말년이기도 하고 네. 또 경기를 살짝 또 지난 발롱도르 시절에 떨어진 것도 있는데 베시바는 진짜 지금 정점인 것 같다는 선수가 그렇죠. 당장 챔스 결승 뛰고 그 다음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 간다. 물론 이거 고민은 뭐 PSG랑 지금 바르셀로나 계속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은데 네. 아마 베시바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근데 솔직히 이게 액수가 워낙 크니까 진짜 한두 푼 차이가 아니고 그거 어떻게 끊어죠? 고민 중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하면 지금 사우디의 그런 지금 이적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우리가 다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 시장의 현상에 조금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단지 이제 이게 현상이 그치지 않고 인프라적인 투자로 간다 하거나 아니면 뭐 슈퍼리그나 이런 거 진짜 뭐 다른 거든 그런 중개 돈으로 또 할 수 있는 것들 엄청 많잖아. 솔직히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솔직히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게 사실이다 보니까 특히 그 액수가 뭐 한두 푼 차이도 아니고 뭐 천억 몇 천억 되다 보니까 정말 이런 게 유럽 축구에서는 결부가 중계권이나 아니면 광고 쪽이나 이런 게 결부가 돼가지고 확장한다면 지금 확실히 무서울 것 같긴 해. 왜냐면 다른 나라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 뭐 솔직히 뭐 남미 쪽에서 이런 걸 하겠어. 지금 미국도 그런 거 계속 마케팅을 노리지만 결국 미국도 한계점을 보여줬고 근데 뭐 아시아 다른 국가들은 솔직히 못할 거란 말이지. 한국이 지금 갑자기 나라 차원에서 그렇게 뭐 K리그 뭐 좀 유명한 선수들을 사온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고 결국 국가적인 단위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 나라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더구나 사우디고 돈을 이만큼 쓸 수 있는 나라는 진짜 나는 조금 더 한동안은 그 사우디 월드컵 개최가 확정되고 이렇게 정말 걔네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때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거 보여준다면 조금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알 이티하드나 이런 팀들이 그냥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팀들과 별로 경쟁력이 차이가 없을 수 있는 경주의 수준을 나는 구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 당장 솔직히 뭐 호날두 뭐 이런 애들 뭐 알라스로만 봐도 옆에 지우 옆에서 뛰고 있고 뭐 그다음에 이티하드가 지금 벤제마, 캉테 뭐 이런 애들 선수가 있는데 이렇게 솔직히 그 코어만 탄탄하면 난 그 팀의 파괴력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진짜 또 사우디 선수들의 경쟁력이 뭐 엄청 떨어지는 수준도 아니잖아. 냉정히 말해서 우리도 월드컵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뭐 클럽 월드컵 확대 이런 거 엄청나게 재밌어질 것 같긴 해. 어쨌든 유럽의 파권이 좀 더 흔들린다는 거는 뭐 또 다른 이슈가 생긴다는 거니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계속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거지. 또 호날두 간 뒤로 계속 우리도 평소에는 우리가 솔직히 사우디 관련된 기사를 쓸 리가 없잖아. 우리도 현실적으로 뭐 진짜 아시안 챔피언스리그 아닌 이상 뭐 아시아 ACL 우리가 챙길 때도 있지만 사우디 리그만 가지고 우리가 물론 김승규 선수도 있고 여러 선수도 이렇게 하죠.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최근에 우리가 계속 기사 쓰는 빈도가 늘어진다는 건 우리가 벌써 체감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재밌을 것 같아. 당분간은 네. 이적 시장이 어쨌든 이것 때문에 핫해지는 건 사실이니까. 맞아요. 우리도 기사 쓸 거리가 계속 많아지고 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마케팅을 하면은 뭐 한국 선수들 당연히 노리지 않겠어? 그렇죠. 한 번씩은 손흥민한테 왔던 것처럼 김민재 선수도 언젠가 나중에는 진짜 누릴 수 있는 거고. 거지. 진짜 물론 이게 네. 관심을 이어졌고 보면 김민재 선수의 선택이 뭐 이런 건 있을 땐 달려지겠지만 분명히 나는 아시아 마케팅 쪽인 측면에서는 또 아시아 국가긴 하니까 분명히 노릴 것 같아 나는. 그리고 지금 아시아권에서 제일 이름 있는 선수가 손흥민, 김민재인데 충분히 노릴 수 있지. 확실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